안녕하세요. 메디컬 리포트 임주연입니다. 이 한국 여성들은요, 이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의외로 무심형하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 남성들의 그 평균 수명이 76세고요, 여성들의 수명이 8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보다 8년 가까이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경우 수명은 길지만은 그만큼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네요. 남성들보다 이 평균 수명은 길지만은 골골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자의 숙명일까요? 저도 여자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인 자궁에 생기는 질환으로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신일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젊은 여성들뿐만은 아니겠죠.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이 배란일 중일 때 옷을 더 멋지고 예쁘게 입는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글쎄요, 저는 네. 이제 들어보긴 했지만은 그 원인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제 생리 시작 14일 전에 배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란하면은 이제 호르몬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체온도 높아지고 또 유방도 커진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 본능적인 네. 이 성적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욕구 때문에 네, 좀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동물적인 네. 그런 본능이 아닐까. 네. 여성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그 사실 종족 본능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러겠죠. 드네요. 어쨌든 뭐 이제 젊은 여성들이나 특히나 이제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건강을 챙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인과 질환의 흔하게 발생되는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시흥타임즈의 건강 칼럼 연재 중이시고요. 또 분당 뮤직힌 한의원의 김택 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뵈면 항상 소년 같은 이미지로 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흥타임즈의 건강 칼럼 연재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시흥 분들은 반가워하시겠어요. 예.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또 지난주에 보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방송되었던 내용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좋겠습니다. 그 자궁근종은 이제 여성에 있어서 매우 흔하게 발생된 질환이죠. 근데 이제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에 생기는 암하고 상관이 거의 없는 그 확률은 0.5%니까 99.5% 암이 안 되는 거죠. 양성종양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은 피로, 짜증, 뭐 심할 경우에 생리통이나 월경 과다 등이 생기지만은 이 대부분의 여성에 있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나 신혼 여성은 그 애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불행을 겪을 수도 있고, 기혼 여성도 이 방치했다가 자칫 자궁을 드러내는 큰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궁근종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 그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한 6개월마다 검사하고 또 안 좋은 경우는 수술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방적으로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인체를 보는 시각과 치료 시기와 치료 관점에 있어서 전혀 다른데요. 여성의 인체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뱃속에 들어있는 주먹만한 그 출산을 위한 필요한 도구로서 자궁으로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요. 한방적으로는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궁과 자궁 위에 간장, 심장, 폐장, 대장 이런 이제 오장육부 11개 장기와 조화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궁과 기타 오장육부의 그 균형을 맞춰주고 조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요. 이 자궁근종 오래 앓다 보면은 이제 몸 전신적으로 쇠약해져서 피로, 요통, 소화불량,
그 다음에 어지럼증 같은 여러 가지 이제 50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다 치료해줌으로써 자궁근종 환자의 그 삶의 질을 훨씬 높여주고 이 자궁근종 자체에 있어서는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한다든지 줄여준다든지 또는 없애준다든지 또는 이제 합병 증상으로 출혈과 통증이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증상도 다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바깥에도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도 바로 잡아주고 늦게 잔다든지 월경 때 과로한다든지 그리고 요새 대두되고 있는 그 환경 호르몬이 생리통이나 자궁내막증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나 음식 같은 환경적 인자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중요하게 여겨서 개선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치료 방법에 있어서 또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6개월마다 경과 관찰하다가 치료하다가 이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한방적으로는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하고요. 또 쓰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렇게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내 뱃속에 어떤 혹이 생겼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이 자궁근종 치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치료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동서양의 그 자궁근종 치료의 그 개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경우와 임신이 필요 없는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종이 클 경우는 이제 4cm 이상이면은 호르몬 치료, 색전술 이런 것과 이제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부분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약 치료를 해서 정상 조직을 늘려주고 근종 나머지 이제 조그맣게 남아있는 녹여 없애면서 자임신을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이 작을 때는 바로 한방 치료 들어가서 정상 자궁 조직을 늘려주고 이 근종을 축소시킨 다음에 자임신 출산을 시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필요 없는 경우, 보통 이제 가장 그 가정이나 사회 중심이 되는 40대, 43세, 이런 경우 이제 50세 이하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 한약을 치료한 다음에 경과를 이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호전될 경우에는 2단계, 3단계 치료로 치료가 옮겨가게 되고요.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궁 드러낸 수술을 하시거나 다른 이제 고주파용술 같은 걸 하고 한약을 후유증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는 이제 6개월 이상 한약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cm가 넘는 경우에도 그 조직이 헐어서 괴사가 되지 않을 때는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이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보통 이제 자궁 근종 치료하면은 이제 3단계로 한다. 3단계 치료 방법.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예, 자궁근종 환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찾아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해를 아주 심하게 해서 빈혈이 2나 3이 될 정도로 이제 심해질 때 찾아오시기 때문에 몸의 그 체력과 기운이 이제 너무 쇠약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 치료할 때 기운과 피를 많이 보강을 시켜서 체력을 이제 현저하게 상승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을 밑빠진 독을 막아야죠. 그래서 이제 과다 출혈을 막아주고 자궁근종 자체는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선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치료는 이제 어느 정도 자궁근종도 이제 치료가 되고 인체 체력이 확실하게 호전이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깨트릴 파자, 어혈어자, 파워제를 써서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3단계 치료는 이제 출혈이나 통증이 이제 없어지고 근종도 우리가 복숭아를 생각하면은 겉에 살이 있고 속에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겉에 그 큰 이제 말랑말랑한 근종 조직이 줄어들고 속에 근종의 핵인 단단한 그 씨만 남았을 때는 이 환약을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한 것을 잘 지키는 그런 치료로 폐경후 1년까지 유지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자궁근종을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근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좀 주의를 요하는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예, 보통 이제 20여 가지로 나눠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궁이고 가운데 이 까만 부분 실제로 피가 많이 차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이제 참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진맥하고 한약을 쓰게 되면은 파워제를 써서 혹을 줄이려고 아주 의욕적으로 치료를 했다가 굉장히 이제 하혈을 심하게 일으켜서 응급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현대 그 진단기기를 참고해서 일단 지혈시키고 새살이 나서 아물게 하는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의 목에 해당되는 경부와 자궁의 몸통에 해당되는 체부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혹이 자궁의 목에 해당되는 경부에 있어가지고 월경 때는 이 자궁 내막이 이제 벗겨지면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월경이지 않습니까? 이 자궁 경부에 이제 있어서 출혈을 아주 대단히 많이 일으키게 되겠는데요. 이럴 때도 한약을 파워제 위주로 처방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근종을 발견했을 때는 얼건 그 한방 치료를 통해서 과다월경을 막아준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기형종과 거대 근종이 합병된 사례는 이제 사진이 잘 안 나왔지만은 이 기형종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 머리털이나 뼈나 이빨 조각 같은 것이 몸 안에 따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를 유지 못하고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궁근종이 같이 합병이 돼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 임신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임신을 할 가임 여성인 경우에 이제 치료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임신인데 이런 혹이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굉장히 이제 황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거나 임신이 돼서 배가 너무 아프고 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자궁에 혹이 큰 것이 있다. 이럴 경우는 이제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실 겁니다.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가 자궁인데요. 아이가 있고. 이제 태낭이 있고, 이제 태반이 여기 있고, 여기 아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등 쪽에 또 큰 혹이 있는 경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아기도 자라고, 또 혹도 자라고, 이렇게 되면서 부패에 의한 그 팽창 압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처음에는 이제 6 곱하기 5cm 정도의 그 부피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박 2개만 하게 부피가 500에서 1000배까지 커지는데 임신이 되면은 거기다가 자궁근종도 같이 자라면 이 부피하고 그 압력 때문에 배가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프고 또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지죠. 그래서 출혈도 생기고 태반도 일찍 벗겨진다든지 여러 가지 유산인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속수무책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도 한약은 아주 안전하게 이 배에 있는 이제 뱃살을 늘려주고요. 그럼 배가 터져나올 것 같이 아픈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다음 허리 쪽 근육도 늘려주고 뱃속에 자궁근종과 자궁을 붙잡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출혈이 있으면은 지혈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임신 10개월 동안 잘 유지시켜줌으로 해서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근종이 더 자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억제를 시켜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근종도 억제시키면서 이제 뱃살이 터져날 것 같이 아픈 그런 것도 치료하면서 유산 방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은 못하죠. 수술이나 일체 다른 약물 치료를 보다 그 사랑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약을 못 먹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미리 치료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임신이 되도록.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이제 근데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이제 수술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은. 하시게 되면 이제 사실 후유증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정신적으로도 공황 상태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성성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이거 후유증이나 또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이 한의학으로 이런 후유증 같은 걸 고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불가피하게 자궁 전체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가난할 빈자 자궁궁자 써가지고 자궁 기능이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빈궁마마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들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한 10가지 되는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원래 이제 한의학적인 모든 서적을 종합하면 기운이 없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수술 후에 몸이 이제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하다 이렇게 이런 증상을 제일 많이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노화 그래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무릎이 시끈거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도 많이. 옛날에 이제 저희 때는 그 나이는 박남정인데 몸은 김정구라고 그렇게 빨리 몸이 노화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기억력이 나빠진다. 그래서 기억력이 몸이 약한 사람이 정신마취하고 수술하고 나고 또 이제 수술해야 될 지경에 이런 분들은 빈혈 수치가 뭐 3, 4 이런 분들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도 피가 안 가고 뇌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수술 후에는 더 기억력이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까지 나온 경우인데 수술 부위가 땡기고 뻣뻣하고 아프다. 또는 이제 다리가 땡기면서 아프다. 이런 증상도 많이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집안일을 이제 하면은 피로가 아주 쉽게 온다. 이런 증상 많이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자궁 적출 수술 후에 그러면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예. 자궁 수술 전에 한 달 정도 한약을 드시고 수술하시면 이제 제일 금상첨화인데요. 그런 거 없이 수술하셨더라도 이 한방 치료는 이제 원인 치료를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몸의 기운과 피를 보강시켜준 치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새살이 나서 빨리 아물고 회복이 촉진되게끔 하고 염증도 치료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 증상 그런 것도 이제 치료해드리고요. 원래 자궁근종 환자분들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해드리고 금방 말씀드린 빈궁마마 증상들 10여 가지로 또 치료해드리고요. 노화 방지와 면역 강화를 위해서 녹용이나 이제 자아고라는 한약을 같이 써서 치료해서 수술하시고 나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무조건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를 모아주고 수술을 하면 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원인을 제거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방이 그런 면에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네요. 근데 우리 주위에 이제 자궁 근종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많거든요. 또 여성들은 병원에서 안 듣고 주위에서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자궁 근종에 대해서도 잘못된 상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궁 검사를 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받아왔는데 자궁 근종이 있을 리 없다. 이제 왜 병원에서 발견 못했냐 이래서 이제 의사분들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궁은 자궁의 목에 해당되는 경부하고 몸통에 해당되는 체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이 자궁암 그러면 자궁 경부에 생기는 그 피부 조직의 이상을 이제 주로 하는데 자궁암의 95%가 경부암이에요. 그래서 자궁암 그러면 경부암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자궁 몸통에 생기는 자궁 근종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궁암 검사할 때 자궁 근종을 발견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출혈과 빈혈이 있어야 자궁 근종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 근종 환자 75%는 조금 필요한 거에 별 증상이 없어서 너무 크게 돼가지고 또는 이제 많아져서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제 자궁 근종은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강도가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데 6개월마다 그냥 검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은 이제 내 몸 안에 이상이 있고 내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준 화재 경보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에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개선도 하고 환경 개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궁 적출 수술 후에는 성생활을 못한다. 근데
자궁 수술 전에 내 몸의 오장육부 이상을 치료하고 기혈을 보강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치료하고 생활 개선을 하고요. 수술 후에도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한다면은 자궁 적출 후에도 성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월경을 안 하고 임신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5번째 자궁 수술하면 더 깨끗하고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예. 또 잘못된 상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태어나기 아주 강골로 태어나서 또 자궁 근종이 수술 전에 뭐 크게 크지도 않았고 하혈도 없었고 이런 분은 수술 후에 큰 후유증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자궁 적출을 하는 거는 이제 혹이 크고 출혈과 통증을 한방적으로 양방적으로 치료를 해서 통제가 안 될 때 아주 불가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굉장히 후유증이 많지 그 수술하면 더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번째 들어가면은 한약으로 치료해서 줄여들기만 하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줄어든 다음에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 개선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약을 드셔서 그러니까 한약 중에 이제 아약이죠. 그런 걸 드시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자궁 근종을 한약으로 치료하면 100% 녹이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시중에서 떠돌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는 전혀 거짓말입니다. 이 자궁 근종이 이제 가다급하게 세로 또는 부피해서 크기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 조직의 그 성질이 대략 7, 8가지 정도 변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렁물렁하고 피가 차 있고 출혈 위험이 없는 경우는 치료가 물론 잘 되지만은 그게 초자화 변성이나 석회화 변성처럼 점점 단단해지고 뼈처럼 딱딱해진 경우를 약을 먹어서 자궁 근종이 녹기 전에 위장이나 소장이 먼저 녹겠죠. 그런 약을 우리가 쓸 수도 없거든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고요. 또 이제 고름이나 뭐 이렇게 아주 괴사하라 그래서 헐어버린 경우에도 한방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웬만한 경우에 치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한약만 썼다면 100% 다 녹여 없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자궁 근종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메디컬 리포트에서 이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선생님 자궁 근종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자궁 근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6개월마다 검사만 하는 게 표준 치료법일 정도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치병이죠.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신속한 치료를 하고요. 또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인 초음파, 우리가 이제 미혼 여성이 산부인과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꺼려할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 차원에서 시집갈 때 어떤 재벌이 뭐 아파트 한 채 사주거나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자궁과 난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발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아주 불안한 마음에 혹이 있긴 있는데 불안하죠. 기분도 나쁘고 똑같이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시간 지나면은 혹도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고 그 출혈이나 통증 같은 증상도 굉장히 많아지는 분은 제가 6,000명 이상 제가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온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분 수술, 고주파 임예술 이거 하신 분들도 또 이제 부분 수술 했다가 재발하는 확률이 50에서 100%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몸 안의 이상을 치료하고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한방 치료 같이 하면은 재발을 방지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주파 용예술 요새 많이 하시는데 하고 나서도 한방 치료 한다면은 그 치료를 현저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97년도에 8곱하기5cm 자궁 근종이 있었고 출혈의 위험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세 군데 종합병원에서 당장 수술 드러내라. 이걸 고치면은 내가 내 재산 다 준다.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7년 만에 오셨는데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며칠 전에 검사했더니 3cm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3.7 곱하기 2.4cm였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완치가 됐는데 그 따님이 문제였어요. 따님이 11cm가 넘는 혹이 난소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자궁이나 난소가 안 좋을 때는 그 따님도
일찍 같이 다니면서 초음파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 굉장히 그 시험 공부 요새 상당히 강조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앉아서 공부만 해서 배만 나오는데 여학생일 경우에 그 받는 스트레스 중압감 때문에 자궁 난소가 잘 이제 기능 못해서 내막증이나 자궁근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속하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자궁 근종에 대해서 저희 메디컬 리포터에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분당의 미즈킨 한의원의 김태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성의 자궁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되거든요.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좀 불쌍해요. 불쌍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병원에 그냥 빨리 가면 될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두 분 의사가 계셔요. 산부인과 의사 또 한의사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남편 눈치 봐야죠. 남편 눈치 보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랴. 그래서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양의하고 한의하고 딱 합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자, 오늘 우리 신령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곳이 자궁이라고 그럽니다. 자궁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자궁 적추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